미국의 한 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목격한 장면이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도로 바닥에 그어진 단순한 색깔 선들. 처음에는 모든 미국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고율이 무려 40%나 감소하고 무엇보다 실제 도로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아이의 크레파스 그림에서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하트필드입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일대학교에서 교통공학 박사를 받았고 MIT에서 도시계획 석사도 마쳤습니다. 43년을 살아오면서 데이터와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봤죠. 아시아 국가들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작년 여름 서울국제교통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내 아멜리아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아멜리아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였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 바닥에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선들이 어지럽게 그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첫 반응은 불쾌감이었어요. 이게 뭐야? 장난감 도로 같네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 동생이 태국에서 배낭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현지 도로 시스템이 엉망이었죠. 제대로 된 표지판도 없고 혼란스러운 도로 표시 때문에 구급차도 제때 올 수 없었어요. 결국 더 큰 사고로 번졌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한국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멜리아가 그래도 데이터부터 보자고 말렸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렌터카 키를 받고 직접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 색깔 선들이 눈에 거슬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교통 시스템이라고 자랑하던데 고작 이런 걸로 운전자를 안내한다고요. 미국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도로를 설계하는데 말이에요. 이건 너무 원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잡한 분기점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거였어요. GPS를 보지 않아도 어느 차선으로 가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분홍색 선을 따라가니 우회전이 되고 초록색을 따라가니 직진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십 년간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방법이 복잡한 도로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멜리아에게 말했어요. 내일 컨퍼런스에서 이 시스템의 허점을 제대로 지적해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장소로 향하는 길에서 또 한 번 시험해봤습니다. 일부러 GPS를 끄고 색깔 유도선만 보고 운전해봤어요. 강남역 부근의 복잡한 교차로에서였습니다. 차선이 5개나 되는 큰 도로였거든요. 놀랍게도 길을 찾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분홍색 선을 따라가니 정확히 우회전 차선으로 유도됐고 초록색 선은 직진 차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멜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잘 작동하는 것 같지 않냐고 말이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데이터 없는 시스템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다시 동생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시아의 무질서한 교통 시스템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교통 시스템은 모두 비슷할 거라는 편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컨퍼런스장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색깔, 유도선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과 신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멜리아가 호텔에서 말했어요. 혹시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고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멜리아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생의 사고, 그 무력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절망감이 지금도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혹시 그 감정 때문에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컨퍼런스 둘째 날, 드디어 한국 측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할지 궁금했거든요. 발표 제목은 색깔, 유도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디자인으로 교통안전을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웠거든요. 아멜리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디자인보다 데이터가 우선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발표자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사람은 이성보다 직감에 먼저 반응한다고 하더군요. 복잡한 표지판을 읽고 해석하는 시간보다 색깔을 인식하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주관적인 감각으로 교통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잠깐 흔들렸습니다. 색깔 유도선 도입 후 사고율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통계였어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어떻게 믿겠어요? 검증되지 않은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운전자의 인지, 부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해서 제공하면 판단 착오가 줄어든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했어요. 과학적 검증 과정은 거쳤는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발표자가 먼저 말했어요. 이 시스템이 아이의 순수한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발상이라니요.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이가 해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접근으로 교통안전을 논할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발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고정관념이 혁신을 막는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순수한 시각이 오히려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수십 년간 쌓은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색깔 유도선을 직접 경험해본 저로서는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자유 시간이 생겼어요. 11살 딸 엠마와 함께 서울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멜리아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와 엠마만 나섰어요. 평소 엠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차를 몰고 나가면서 엠마에게 한국 도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색깔 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신기해하면서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아이답게 호기심이 많더군요. 서울 외곽의 복잡한 분기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나뉘는 길이 있었어요. 저는 GPS를 보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빠, 이 길이야. 분홍색 따라가면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엠마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봤어요. 엠마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색깔을 보니까 알겠다고 하더군요. 한국어도 모르고 도로 시스템도 모르는 아이가 길을 찾아낸 거였어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문화적 차이도 뛰어넘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엠마의 말대로 분홍색 선을 따라갔어요. 정확히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단순한 해답을 보지 못했을까요? 전문가라는 자만심 때문에 본질을 놓쳤던 건 아닐까요? 엠마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도로가 정말 재미있다고, 색깔로 길을 알려주니까 게임 같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을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엠마가 또 길을 안내해줬어요. 이번에는 초록색 선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11살 아이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제게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엠마가 잠든 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엠마와 함께 야경을 보러 나갔습니다. 한강 근처의 전망대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낮과 다른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엠마도 기대에 차서 함께 나섰습니다. GPS를 설정하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기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야간이라 주변 표지판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한 저는 실수로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빨간색 유도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경고하듯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도선을 따라 유턴을 했습니다. 엠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빠, 길 잃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색깔 선이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 시스템을 신뢰하게 된 걸까요? 유도선을 따라 천천히 운전했어요. 초록색 선이 나타나면서 안전한 길로 유도해줬습니다. 복잡한 야간 도로에서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마치 손을 잡고 안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이 유도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간의 길을 잃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엠마와 함께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교통안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한국의 색깔 유도선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거였습니다. 엠마가 한강 야경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한국이 멋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어요. 단순히 경치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웠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엠마가 말했어요. 아빠, 미국에도 이런 색깔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런 간단한 해답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동생의 사고 트라우마도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보면서 아시아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습니다. 혁신은 복잡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윤석덕 차장과 단독 인터뷰 약속을 잡았습니다. 색깔 유도선을 개발한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호기심과 경외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무실에서 윤석덕 차장을 만났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오어디너리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윤 차장이 개발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2010년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지사장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윤 차장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집에 와서 고민하던 중 8살 딸과 4살 아들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복잡한 선들에 색칠을 하니까 쉽게 구별할 수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때 유레카를 외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혁신적인 시스템이 정말 아이의 그림에서 시작됐다는 게 말이에요. 윤 차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복잡해도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다고. 아이의 순수한 시각이 답을 준 거라고 했어요. 개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흰색, 노란색, 파란색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분홍색과 초록색을 쓰는 건 법 위반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윤 차장이 말했어요. 동료들이 모두 말렸다고, 잘못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겁을 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사장이 용기를 내어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해요. 2011년 5월 영동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 첫 번째 색깔 유도선이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이 드는 큰 프로젝트였어요. 만약 실패하면 모든 걸 지워야 했다고 하더군요.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하더군요. 윤 차장이 자료를 보여줬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였습니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해요. 윤 차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한 아버지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전문성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유럽의 한 교통 전문가가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롱하는 투였어요. 아시아 특유의 감성적 접근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며칠 전까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개발자를 만나본 후였거든요. 그 전문가의 발언이 얼마나 편협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검증한 자료까지 나왔어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그 유럽 전문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과학만 보고 있었구나. 정작 사람은 보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진정한 혁신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미국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이미 절반 정도 써놓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내용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어요. 아니, 아예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이 얼마나 혁신적인 시스템인지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미국도 배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밤새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윤석덕 차장의 이야기, 엠마의 반응, 제 개인적인 경험까지 모두 담았어요. 감정적인 부분도
과감히 포함시켰습니다. 때로는 데이터보다 사람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거든요. 아멜리아가 놀라워했어요. 제가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인 게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제 전문가적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쓴 글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엠마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한국 정말 좋았어요. 또 오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전문가로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됐어요.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딸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바로 상사들과 회의를 잡았습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만나자고 했어요. 며칠 후 회의실에서 여러 동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상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윌리엄, 이 보고서가 정말 당신이 쓴 게 맞나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평소 제가 쓰던 보고서와 너무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쓴 내용입니다.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색깔로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미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말이죠. 한 동료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도로에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자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농담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크레파스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제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엠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실제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말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였습니다. 몇 주간 설득 작업을 계속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고 감소율, 운전자 만족도, 비용 효율성까지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어요. 서서히 동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엠마였어요. 회의에 딸을 데려와서 직접 설명하게 했습니다. 엠마가 색깔 종이로 길 찾기 게임을 보여줬어요. 어른들도 금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파일럿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냈어요. 애틀랜타 공항 진입로의 색깔, 유도선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어요. 프로젝트명을 하트필드 프로젝트로 정했습니다. 제 성을 따서 명명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트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 시스템이라는 의미였어요.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과 협력해서 진행했어요. 윤석덕 차장도 자문으로 참여해줬습니다. 화상회의로 여러 번 만나면서 세부 사항을 조율했어요. 첫 번째 색깔, 유도선이 완성됐을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미국 땅에도 드디어 한국의 혁신이 심어진 거였어요. 엠마와 함께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엠마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아빠, 이제 여기도 색깔 길이 생겼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미국에도 전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몇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공항 진입로에서의 혼란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운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혁신적인 시도라고 보도했어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 한국의 따뜻한 아이디어가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작은 색깔 선이 만든 길. 그 길이 이제 미국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하트필드 씨,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한국인 한 명의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바꾸고 있네요. 윤석덕 차장의 작은 발상이 이제 미국 땅에까지 뿌리내리고 있어요. 미국 최고 전문가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혁신 정신. 43년 경력의 고집쟁이를 하룻밤 사이에 바꿔버린 한국의 저력.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교통 시스템까지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8살 아이의 크레파스가 미국을 움직였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소프트 파워죠. 무력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감동 척척 영상을 본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요.